네, 안녕하세요. 추터팬입니다. 오늘은 NFT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NFT는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과 디지털 재산권의 인정, 그리고 애니모카 브랜드가 B2E 게임을 투자하는 이유, 하이브의 NFT 사업 가능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면 전일 미국 산타랠리에 이어 웨인 그리고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해준 덕분에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시장은 내년 4월 전기요금 인상의 비용 3조 원 절감을 예상하며 한국전력이 4.9% 오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겹쳐 개인분들은 6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BTS가 속해 있는 소속사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음악 제작, 출판, 신인 아티스트 육성,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받은 만큼 PR은 111이고 PBR은 6.65, 부채 비율은 68%대로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애니모카 브랜드로 엿본 하이브의 NFT 사업의 가능성과 방향론인데요. 일단 애니모카 브랜드는 홍콩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동사는 게임, 디파이, 마켓플레이스 등 130개 이상의 NFT 및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열린 메타버스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상을 통해 참여한 커뮤니티의 가치는 코인, 토큰을 통해 확인되며 가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하이브의 NFT 사업 접근성은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이브는 일단 방탄소년단만으로 유튜브 6천만 명, 인스타그램 5천만 명, 위버스 1.4천만 명 등의 팬덤분들의 접근성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아미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미는 방탄소년단 팬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을 NFT로 발행하고 NFT 거래소, 업비트가 있죠. 이런 거래소에서 가격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활동에 대한 보상인 NFT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건강한 커뮤니티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면 자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생태계가 확장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NFT 혹은 디지털 포토카드를 1000개를 한정해서 3번에 걸쳐 발행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발행에는 가장 적극적인 팬덤층인 위버스 내 방탄소년단 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분들이 받은 NFT 포토카드가 거래소에서 10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 두 번째 발행에서는 방탄소년단 분들의 일반 팬분들을 대상으로도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에서는 거래소까지 확장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일단 팬덤의 행위고 활동에 대한 보상을 NFT로 발행하고 NFT 거래소에서 가격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거래된 자산 가격을 받기 때문에 유튜브, 인스타에서 구독만 한 라이트한 팬덤의 적극적인 위버스 및 팬클럽 가입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이 팬분들의 적극성이 NFT의 가격 상승을 통해 한 단계씩 확대되는 거죠.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거래소에서도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이 일부를 드랍해준다면 BTS에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이 유입하게 될 것이며 커뮤니티 확장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위버스 팬클럽 가입 확대로 더 많은 팬덤을 유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회성 이익이 아닌 커뮤니티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수수료의 수입으로 수익화를 하는 건데요. 거래소의 유입 상승은 곧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유입을 야기할 것이며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이기에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활성화만 되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디파이,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된 NFT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인데요. 이는 팬덤을 소비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팬덤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숫자로 증명되면 더 많은 플랫폼이 연결되고 즐거운 경험의 확장은 확대될 것입니다. 즉 팬덤의 메타버스가 실현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팬클럽 혹은 팬토큰을 통한 팬덤의 민주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팬덤의 적극성, 접근성에 따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위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집결, NFT는 팬덤을 유튜브에서 위버스로 이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버스까지 이동해줘야 완전히 적극적인 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팬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팬 토큰 발행을 통해 팬덤의 민주주의를 일정 부분 실현하게 된다면 이 커뮤니티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뮤니티의 가치가 곧 NFT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미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NFT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디지털 오너십, 그러니까 디지털 재산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 네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통제, 경제적 자유 제공, 경제적 기회 제공, 평등한 사회 지향. 소유권이 인정되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거죠. 디지털 재산권과 민주주의는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이 해당 플랫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온전한 소유로 인정이 돼야 비로소 참여자의 목소리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적절한 보상은 유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쵸, 사실 옛날에만 해도 팬분들이 소비하는 형태로만 팬 활동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능동적인 참여,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수록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팬층이 유입이 될 것이고 이는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겠죠. 단순히 돈만 모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하기 쉽지 않으니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블록체인 같은 신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초기 시장이 조금 작은 편이잖아요. 시장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NFT를 기반으로 디지털 재산권을 확립하고 오픈 플랫폼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하이브의 손익계산서인데요.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 성적입니다. 일단 한눈에 보시기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넘어갈수록 매출액 늘어나고 따라서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분기에 영업이익 피크를 달성했죠. 당기순이익도 피크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이 4분기까지 충분히 잘 나와준다면 하이브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의 10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기간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다음으로는 외인, 연기금, 금융투자가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하이브가 이 하락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길었습니다, 조정이. 그래서 제 생각에 개인분들이 올라오는 국면, 이 초기 국면에서 물려있던 물량을 매도하시는 거라고 추측되네요. 마지막으로 월, 주, 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상 상승은 사실 정말 대단했죠. 양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연속으로 뽑아내고 3개월간의 약 조정 이후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 1개월 동안 약 조정이 있긴 했지만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주봉입니다. 주봉 11선 아래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양봉을 다시 만들어주면서 2주 전에 음봉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오늘날의 자리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의 일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상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져 주었는데 오늘날의 자리부터 천천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다만 리스크 조절을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32만 8천원, 33만 4,500원을 지지선으로 잡아놓고 해당 구간을 이탈하면 비중 조절,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천천히 모아갈만 하다라고 보여지고 단기 저항은 39만 5천원부터 40만원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40만원 중반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NFT 사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 유입이 포착되었습니다. 차트상 반등 초입 구간으로 천천히 접근해 볼 수 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늘 안전하게 분할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전한 회사를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